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은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4%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은 했습니다만 그 질적인 면에서 좀 달랐다고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해준 장이었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코스닥의 종목들에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혹자는 코스피 대형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도 오늘 시장 되게 괜찮았다 라고 회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에는 썩 좋지 않은 장이었다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요, 한국알콜, 휴마시스 뭐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이제 저희가 많이 익숙한 종목들은 좀 빠졌습니다. 시젠이라든지,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요즘에 딱히 막 많이 했었던 종목, 뭐 에스맥 이런 애들, 제가 물론 말씀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만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우후죽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알콜이 굉장히 세게 갔습니다만, 한국알콜 가면서 창의에탄올도 간 것 같고요, 그죠? 그렇습니다만 딱히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들어와서 올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시장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엔 제가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이제 시젠만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시젠이 명실상부한 대장주고, 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리고, 또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을 저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같이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시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간헐적으로 EDGC에 관련된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좀 꾸준히 되게 많이 말씀드린 건 시젠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젠보다는 전반적인 이 진단 키트 종목이 어떤 식으로 좀 종목마다 차트가 좀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쑥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마스크, 웰크론을 시작으로 해서 마스크가 지나가고, 손소독제가 지나가고, 진단 키트가 지나가고, 또 혈장 치료제가 지나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테마들이 코땡땡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나가면서 이제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랭크하는 일은 전보다는 훨씬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한 건 시장에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 거고요. 시장에 관심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안 쏠린다는 이야기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안 쏠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예전보다는 덜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갑자기 슈팅이 나오더라도 매물대에 짓눌려서 윗꼬리를 달고 빠져버리거나 양봉을 버텨주지 못하고 피레침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에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의 차트가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한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DGC, 오상자이엘, 시젠, 파미셀, 진매트릭스, 수젠텍, 피셀입니다. 이 종목들이 어찌됐건 다른 여러가지 이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된 뭐 치료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묶여있는 것들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진단 키트가 맞기 때문에 제가 이 7종목 정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EDGC입니다.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강하게 갔어요. 제가 EDGC를 거의 이 정도쯤에서 만지작 거렸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요, 되게 여기쯤에서 제가 잡아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못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세게 갈지 몰랐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결국엔 23,000원까지 갔거든요. 우선은 굉장히 강하게 갔고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하게 저 보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런 큰 거래량 뜬 양봉의 이 양봉이죠. 이 양목의 상하단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이고, 그리고 그 밑에 갭 두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쪽에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윗단을 한번 보는 겁니다. 윗단을. 사실 이게 전부 다 그어놓고 보는 게 좋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와 어디를 저항을 받고 다시 반등할지를 지켜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하다가 여기서 이 세 번째 큰 양봉에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서는 이제 여기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까지 올라갔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얘는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쌍봉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평선도 깨졌고, 그러면 이 친구는 저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상승한 부분까지는 밀려줘야 조금 안정적으로 한번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잠깐의 상승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갑자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쉽지 않은 종목이 돼버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정도에서 물려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슴은 아프지만 한 12,000원 정도 구간대에서 11,000원 이상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구간대가 조금이나마 죄송합니다. 조금이나마 단가를 낮추거나 혹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신규 진입은 지금 현재 상황 차트가 좋지 않아요. 깨져버렸어요. 여기가 밀려버리면 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동도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외인이 들어와 줘야, 그죠? 이렇게 강하게 외인이 팔면서 개인이 받아주면서 상한가를 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래대금도 많이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매동도 썩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은 좀 피해야 되는 종목이 맞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오상자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자일도 되게 정석으로 쭉 이렇게 올라서 빠질 것처럼 하면서 올라갔는데, 아마 여기서 사셔가지고 여기까지 드신 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이 이런 캔들 보면 엄청 강해요. 얘도 그렇고 이게 아래 위 꼬리 달린 게 변동성이잖아요. 이런 애들 여기서 버티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좀 갔다가 다시 치고 빠졌는데, 이 종목은 되게 좀 애매하라고 좀 보여지는 게, 여기 정도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 정도, 이 정도 안정적으로 보면 한 10,000원 정도, 얘가 10,0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빠져야 저는 그게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요, 전고점까지 한 번 이렇게 N장 반등이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더군다나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얘를 치우더라도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더 잡아주는, 이렇게 얘가 좀 올라와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좀 붙어줘야 되는데 수축이 되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얘는 거의 한 이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사 얘가 만약에 반등이 돼서 간다 하더라도 전고점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볼린저 밴드 중앙선 정도 한번 터치하고 밀리는 방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빠져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되겠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매동을 보면 외인이 그래도 조금은 사줬네요. 외인이. 근데 금액 자체가 뭐 8,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 때는 어쨌든 이렇게 쭉 지금 메인들이 어느 정도는 사줬던 게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샀던 이 메인의 물량도 여기서 좀 많이 털고 나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타 법인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종목을 리드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인과 기타 법인. 지금 기타 법인과 웨인이 좀 같이 사주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번외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 주식 종목에서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 이 두 개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주체마다 개인이 세력인 종목도 있고 외인이나 기관 외인이 세력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기관 중에서는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이 어떤 세력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기타 법인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반등하면서 강하게 갈 그림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젠입니다. 같은 진단 키트 종목이라도 시젠 보면 전 안정적이라고 느낌이 돼요. 뭐 채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시젠에 대한 어떤 그 이 느낌이나 이런 게 이제는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주로서 묵직하게 버텨주는 코스닥 대장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서 이 종목의 상단, 이 차트의 이 캔들의 상단을 깨지 않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보면 블린저 밴드가 이렇게 지금 모여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모여지고 수축을 해줘야지 좀 조정 후에 다시 확장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요, 얘가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상승할 때는 블린저 밴드에서 확장을 하다가요, 이 상승세가 줄어들 때는 다시 또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다 다시 또 확장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블린저 밴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계속 그냥 좁은 상태로 쭉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블린저 밴드가 퍼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좁아지는 그림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한 번 더 조정을 좀 길게 끌어가면서 확장할 수 있는 힘, 그걸 좀 비축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젠 쪽에서 한번 튀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면 자금이 한순간에 기관, 외인, 개인 할 것 없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무서운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감안한다면 시젠은 그래도 진단 키트 중에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을 구가하고 있다.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투자 일별 보면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그죠? 기관이 5일째 순매수입니다. 5일째 순매수고요. 그리고 뭐 외인도 그 5일 중 이틀 정도는 외인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이런 어떤 그 상승 순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 금액도 적은 금액 아닙니다. 12억, 35억, 22억, 51억이니까 거진 12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금액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파미셀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미셀을 제가 이렇게 지금 라인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 업하면서 갭 띄우고 갔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18,000원 라인에서 안 깨지고 버텨준다라고 하면 도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파미셀. 물론 파미셀이 진단 키트만 가지고 얘기됐던 종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식의 반등이 한번 나오고 밀렸는데 여기서 깊게 빠지지 않고 밀려버리면 얘가 충분히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버텨준다라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보면 얘는 또 외인이 최근에 사주고 있습니다. 외인이. 근데 이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때 외인들이 샀던 금액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집중도는 떨어집니다만, 최근에는 거래대금이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매동 자체도 여기서 조금 이렇게 판 부분은 있지만 이 라인에서 메인이 이렇게 털는 거 빼고는 많은 금액을 또 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파미셀은. 그리고 진 매트릭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 매트릭스도 되게 그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얘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얘랑 비슷하겠네요. 시젠하고 진 매트릭스. 비슷하죠 차트가. 그래서 얘는 그리고 약간 지금 고개를 쳐들면서 가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우선 1차적으로는 브렐리언 상단 한번 치고 나서 세게 한번 강하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차트만으로 봤을 땐요. 진 매트릭스 그림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매동 한번 볼까요? 얘는 기관이 들어오질 않네요. 경고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경고가 아니어도 이렇게까지 안 들어오나 싶을 정도인데 어찌됐건 뭐 들어가서 뭐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 정도라고 하면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요. 진 매트릭스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3.79% 상승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이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얘도 조금 조정이 좀 더 길어지고 이 상태가 빠지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한번 힘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 매트릭스도.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은 지금 보면 이렇게 빠져주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얘도 진 매트릭스하고 시젠하고 결이 같은 느낌입니다. 4월 초쯤에서 올랐던 그리고 빠지는 진 매트릭스도 역시 마찬가지, 수젠텍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 개는 되게 그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기관이 좀 연일 사주고 있고요. 금액 자체는 보면 한 4억 정도 선 정도 되겠네요. 4억 정도. 네, 웨인이 여기서 11억 정도 사줬네요. 5%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좀 돌려 세운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종목도 지금은 이 두 개의 캔들 사이에서 여기서 갭 두고 갔던 이 사이를 갭을 메워주면서 올라왔고 요 안에서 지금 놀잖아요. 진 매트릭스, 수젠텍 요 안에서 놀잖아요. 얘가 여기를 뚫고 간다라고 하면 여기 갭 다시 한번 요걸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를 요렇게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면 갭 떴던 요 자리를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얘가 한번 이렇게 친다라고 하면 충분히 칠 수 있는 수젠텍도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만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이 진단 키트 쪽으로 혹은 수젠텍 관련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진단 키트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차트는 그렇다. 차트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PCL입니다. 마지막으로 PCL도 비슷해요. 지금 시젠, 진 매트릭스, 수젠텍처럼. 근데 얘는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으면 매매할 때 좀 빡빡해요. 한번 이때 어떻게 갔는지 볼까요? 이게 보통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다면 장 초반에 들어 올리고 밀린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민 게 아니네요. 중반에 갑자기 들었다가 빼버렸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정말 바짝 올리고 털고 나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볼까요? 이때가 4월 23일이잖아요. 2시쯤에 이렇게 튀었네요. 갑자기. 그렇다라고 하면 좀 특이합니다. 얘는 장 초반에 갭 띄우고 밀리는 형식이 아니라 중반에 그냥 갑자기 중반에 훅 띄우고 밀려버리는 형식으로 이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보면 그런 자리들이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네요. 들고 있다 갑자기 확 튀었을 때 따라 붙었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PCL은 그래서 썩 나이스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뭐 역시 시젠 묵직하게 거래대금도 높은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의 10만원짜리가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파미셀은 여기 지켜주고 다시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진매트릭스는 여기서 브랜드 밴드 상단을 쳐주고 조금 밀리더라도 양봉을 이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수젠텍은 이 안에서 깨고 역시 마찬가지 상단을 한번 찍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PCL은 이런 안정적인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변동성 강하게 단타로 한번 올리고 거기서 쭉 빼버리고, 그러니까 매매하기엔 좋지 않은, 쉽지 않은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오상자이엘 지금 꺾였죠. 이 꺾여다 보니까 좀 위험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간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브레인밴드 하단 그 만원 조금 넘는 금액까지 이렇게 쳐야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EDGC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우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 만원, 11,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13,000원을 버텨주는지, 그래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지, 이런 식으로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7종목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들여다보기엔 좀 쉽지 않고요. 단순히 차트와 매매 현황, 매동만 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황도 말씀 못 드렸고요. 주말을 시작하는, 연휴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진단 키트 종목들은 한 번쯤 싹 돌아보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정리해 봤고요. 이 길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까지 종목별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저도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지켜보고 관심 종목이 넣으면 좋을지 쭉 한번 살펴봐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연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